자, 투데이 잡스 2부 인권 살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무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요즘에 대학원 다니고 있어가지고 예. 바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녁에 바쁘니까, 다니고 바쁘니까 있어가지고. 예, 연락드리면 안 되겠네요. 아니, 연락 언제든지 주시면 근데 학교에서 지금 만나. 건데 네. 노무사님 약간 손흥민 선수 닮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약간 느낌 닮았어요, 있죠? 손흥민 선수. 아, 네. 그렇죠. 있죠. 근데 안경 벗어볼까 여기?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주제로 들어가 봐야 네. 할 텐데 오늘 어떤 주제, 좀 특별한 주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은 주제 관련해서 먼저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버젓한 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A 씨는 요즘 프리랜서로 그동안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 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주위에서 얘기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왔지만 직장 생활은 하루하루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여러 조직을 거쳤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쯤 되자 회사 체질이 영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의 메인 괴로운 하루하루가 흐르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사직서를 냈습니다. 딱히 무얼 하겠다고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는 좋아하는 글을 쓰고 번역 일을 하면서 이에 더해서 유튜버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3년 전에 그토록 바라던 회사 밖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비로소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무사님께서 네. 친절하게 이렇게 사연 읽어주면서 오프닝 해봤는데 네.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 하고 꿈을 찾아서 프리랜서 생활을 하는 A 씨의 사례 들어봤습니다. 네. 이 사례처럼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네, 10년 전과 달리 네. 대기업에 들어가도 지금 저성장과 되게 이제 저성장에 따라서 인원도 많이 채용을 안 하고 예. 그렇게 네. 되면 되면 분명히 한 명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워라밸이 있을까요? 워라밸이 없어지겠죠. 네, 최근 세대들 Z 제너레이션이라든지 또는 네네네. 밀레니얼 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워라밸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대기업 또는 정규직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본인을 완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에 박힌 9 to 6를 벗어나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나서는 형상.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노동의 형태가 9 to 6에서 좀 유연한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변화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네, 저도 지금 뭐 취업이랑 커리어 컨설팅을 하다 보면 네.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좋은 직장, 안정된 연봉, 브랜드 이런 것들을 정말 맞아요.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1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30%가 넘고 3년 후에는 한 반 정도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당연히 흐릿해졌고 일본 사례를 보면 사토리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샤토리요? 네, 사토리 세대 일본의 사토리. 네, 사토리가 이제 이제 득도했다는 거래요. 아, 지금 득도요? 우리나라의 득도했다. 밀레니얼 세대가 일본에서 사토리 세대라고 불리거든요. 뭐에 사토리요? 득도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삶에 득도했다. 더 이상 고소득 연봉 또는 뭐 예. 브랜드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루하루 내 삶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아, 그런 세속적인 거에 네, 그렇죠. 좀 초연해졌다. 그렇죠. 약간 욜로족. 욜로족이면서 어떻게 보면 열정도 없고 그냥 아. 하루하루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 되지 굳이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엠포 있다는 세대 거죠.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오늘 다룰 주제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정규직을 들어가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네. 아무리 맞아요. 좋은 고연봉 브랜드를 가진 회사도 본인의 만족을 이제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긱경제, 네. 긱이코노미, 네, 뭐 맞습니다. 긱워커. 긱워커, 뭐 네, 그렇죠. 긱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이제 뜻인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하지 않고 또는 이제 최근에는 독립형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굳이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치를 생산해내는 근로자의 형태가 긱 근로자, 긱 워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네네네. 같은데요. 1920년도 초에 미국의 이제 그 재즈 공연장에서는 재즈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매월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재즈가 열리게 되면 그때 이제 밴드 연주자 분들이 모여서 하나둘씩 밴드를 결성하고 또 헤어지고
오시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소위 한 사람이 못 오게 되면 소위 빵꾸가 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상황을 바로 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그래서- 상황 자체가요? 그렇죠.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긱이라고 불렸고요. 네. 그때 이제 빨리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쓰고 빨리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바로 긱 워커라고 불리는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 네. 배달업체 음. 그 배달원 네. 분들도 이 긱경제 네, 맞습니다. 워커분들도 제가 이제 하나죠? 말씀드린 긱 워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배달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도 배달이 있을 때 일하시고 없을 때 일 안 하시고 네. 한 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배달업체의 소속 직원이 지금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다 개인 사업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도 역시나 본인이 투입한 만큼의 비용을 받고 음. 일을 또 안 하다가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긱 워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이언 긱스라는 선수도 네, 그쵸. 약간 맞아요. 이렇게 긱 이코노미. 네, 긱 워커 중에 뭐 최상급이라고 그쵸. 봐야 되겠네요. 고소득 아. 긱이죠. 예, 그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라이언 긱스 선수 네. 얘기도 잠깐 해봤고요. 이렇게 긱 워커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긱 경제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라든지 여러 네. 가지 영상에 최근에는 뭐 의사분들 또는 뭐 치과 의사, 한의사 또는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본인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본업이 있지만 그거 외에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본인의 브랜딩을 해나가는 거죠. 네.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좀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빅데이터 AI 때문에 우리 회사의 지금 현 상황에 얼마 정도 노동이 필요한지 딱딱 나와요. 그러면 정규직이 굳이 필요가 없고 필요할 때는 빨리 근로자를 데려다 쓰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이제 종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의 단편화, 계약의 이제 단순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긱 워커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예. 이게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밀레니얼 세대분들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다 보니까 워라밸이란 말 자체가 일하고 싶을 때 일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쉬고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제 단편적인 근로가 합쳐지다 보니 지금의 긱 이코노미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얘기를 하셨는데 긱 워커 세대를 바라보는 네.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 세계 경영 이제 컨설턴트들의 이제 총 집합소 중에 가장 이제 그 망명이 높은 네, 그 맥킨지에 따르면 네. 독립형 근로자로 일하는 그 비율이 네. 미국과 유럽 전체에 이미 20-30%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가 됐고요. 네. 우리나라에 따르면 삼성의 이제 전망치도 마찬가지 높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 인력의 40%가 독립형 근로자, 즉 네, 긱 네, 워커의 네. 형태를 띌 거라고 40%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무의 유연성과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독립형 근로자로서의 전향이 계속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벌써 다른 나라들은 네. 30-40%의 이 긱 네. 근로자가 달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는 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이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이 나라들보다는 이런 근로 유연성이 높지는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권 살롱에서 계속 다룬 주제가 바로 그 이제 노동 유연성이었어요. 우리나라 네. 노동 유연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치를 보면은 2019년에 한 자료가 있는데요. 141개국을 조사했고 세계 경제 포럼이란 곳에서 네. 지금 정리 해고 비용이 141개국 중에 116위, 고용 해고 관행이 102위, 그리고 임금 결정 유연성이 84위, 노사 협력은 거의 꼴찌 수준인 130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긱 워커라고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긱 워커의 형태는 저임금 근로자, 정말 핵심 인력이 아닌 저임금 근로자 형태로 보통 비정규직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네. 농후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와해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긱 워커가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 자동화라든지 네. AI 같은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춰서 네. 약간은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냐 네. 이런 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이유에 이게 대해서. 전 세계 트렌드다 보니까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한 5개년 정도
조사에 따르니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의 88% 정도가 자동화 관련 요인이었다고 하고요. 또 글로벌 아까 말씀드린 맥킨지사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미국 근로자의 3분의 1이 이제 자동화로 실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3분의 했고, 1이. 네, 세계은행 자체도 이제 환율, 세계화, AI 이것이 이제 일자리의 변동을 이제 다 바뀔 것이고 그 빈도가 한 77%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사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죠. 맞아요. 네,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인력이 이제 기계화가 대체됨에 따라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에 따라서 이제 실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AI 등장이라는 게 네. 너무나 이 노동시장의 획기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시장의 판도를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미 바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이 AI로 인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네. 더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건지, 도입이 어느 정도 된 건지. 거의 네. 도입이 아직 안 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그래서 구글 CEO가 한 말에 따르면 지금 AI의 발견 또는 발명은 인류가 지금까지 고안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 아. 불의 발견, 전기의 발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정말요? 역설을 했습니다. 오. 그런 거에 따르면 정말 무섭기도 하고 저 또한 그러네요. 정말 이 변화의 흐름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 가더라도 키오스크로 이제 거의 다 그러니까요. 계산하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또 비단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식사를 할 때도 대부분 이제 결제 같은 것들은 키오스크에서 하게 되고 맞아요. 은행 업무들도 사실 요즘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사람의 손길 또는 사람의 뭔가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 또한 OECD의 한 중간 정도로 계속 고용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이 AI 때문에 또는 기계화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게 도입이 되면요, 뭐 네. 좋은 것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죠. 부작용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긱 워커가 도입된 형태를 보면 네. 대부분 정말 열악한 비정규직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긱 워커분들은 회사에 종속되어 있음이 매우 약합니다. 그 말은 즉슨 회사가 보험을 들어주거나 또는 안전망을 제공해줄 필요가 없다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거의 자영업자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비용을 받는데 그 비용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액 자체가. 네, 그러면 이분들은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걸로도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또 근로에 따른 임금 수익도 많지 않고 그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근데 사실 우리가 기경제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좀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는데 네. 나도 정말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네. 생각이 들면서 노무사님 뭐 따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 저도 사실 인사팀에서 이제 한 5년 가까이 있고 또 네. 인사노무 자문을 해보면서 네네네. 저도 이제 대기업의 정규직을 퇴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규직이란 것 자체가 제 자신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또 이제 월급도 한정이 돼 있고 또 내가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네. 임원이 되려면 뭐 20년 이상을 지금 똑같은 상황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준비를 퇴사 자체가 이제 준비라고 봤던 거죠. 네, 그래서 현재도 저는 이제 트러스트원 그룹 외에도 또 한 군데 소속이 되어 있고 아 정말요? 또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유튜브 채널? 네, 유튜브 뭔가요? 채널이 네 잠깐 정리할 네, 송노무사 인생직업 TV라고 네. 이제 이런 이제 사람의 구독과 직업에 대한 좋아요 것들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송노무사의 구독자 네. 인생직업 TV입니다. 인생직업 TV. 인생직업 네. TV. 네. 구독자 1,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 네, 그래서 그 보면 이런 거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요즘에. 특히나 이제 정규직일수록 정규직을 막상 가져보니 별거 아니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본인의 제가 이따 촌철살인때 필요한 부분 5가지는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자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말씀 나눈 지금 거의 본론으로 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네. 일단 조금 좀 빨리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을 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네. 그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네. 기워커 분명 준비된 자에게는 저는 슈퍼 비정규직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슈퍼 그러니까 비정규직. 준비만 잘 돼 있고 본인의 네. 능력만 있으면 네. 뭐 정규직 한 3명 합친 것보다 연봉 수준이 훨씬 더 높게도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예.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명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네.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네, 텐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워커는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프리랜서. 예.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별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고 네. 뭐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받을 수도 없고 또 4대 보험, 뭐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등에 가입이 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한 달 전쯤에 잠깐 이 특수고용 근로자를 짚고 넘어갔었어요. 그때는 법적인 테두리가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참 신기합니다. 오늘 오전 7시 5분에 뉴스를 보니까 네. 이제 한 한 배달업체. 우리나라의 배달업체에서 이분들을 근로자로 인정을 해라고 네. 이제 법원에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지금 법의 사각지대를 저희가 얘기를 또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전파를 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층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아, 네. 네. 오늘 좋은 안 소식이셨겠네요. 그래도 다 헤드라인을 장식을 네,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신문들 네. 일면에 근로자. 네, 근로자성으로 됐다고. 보고 이제 그럼 4대 보험 이런 거 다 받을 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네. 이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지만 또 사용자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러니까 법적인 네, 분쟁이 좀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 네네. 사례 같은 것도 좀 음. 가져오셨다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스위스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네. 지금 이런 이제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되냐 아니면 사업자로 봐야 되냐 이런 네. 거예요. 음. 그래서 영국에서는 2017년에 좀 빠르게 미국의 우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우버 해주는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네. 이분이 근로자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인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네요. 법원에서는 근로자로 봐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스위스 제네바 쪽도 그런 판결을 내렸고요. 미국은 지금 각기 좀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그 각 주마다 판결을 해서 그 법을 만들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캘리포니아 주 의회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우버 또는 리프트에 종사하는 그 운전사분들도 근로자기 때문에 보험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해 있고 그 추세로 보면은 이분들을 지금 근로자로 보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고 점진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버도 받아들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버는 지금 계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 음. 다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되면 공유 경제 자체만으로 어쨌든 우리 세계적으로 큰 효용을 가져다 주는데 네. 그런 효용을 맞는 판결이다. 음. 그래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계속적으로 항소를 하거나 해서 최종 판결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기다려야 같습니다.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세계적 추세는 이 네. 긱 근로자들도 좀 근로자로서 네. 보호를 해주는 추세인 네. 것 같고 우리 법원도 뭐 판결이 났습니다만 네. 이제 이 그 가장 대표적인 이 배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이 추세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우리나라의 법적 테두리가 있습니까? 일단. 법적 테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4대 보험을 해야 된다고 법원이 만약 최종 판결을 내리면 네.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아. 그거 외에는 사실 이분들은 거의 다 자비로 뭐 그 바이크를 구매를 하거나 자비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네. 그런 것들은 아직 법적 보호가 안 돼 있고요. 실제로 이분- 자비로 그 네, 차량이나 자비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도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아, 본인들이 그런 갖고 있어야 거구나. 됩니다. 그것들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비용을 받는 거가 뭐 배달 한 번을 하면 한 3, 4천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3,4천 원? 네, 3, 4천 3, 죄송합니다. 4천만 원이면 저도 좀 그래요, 굉장하고 그러네요. 싶네요. 예. 3, 4천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받아서 바로 본인 수익이 되는 게 아니고 할부로 구매를 했던 자동차라든지 이제 아. 오토바이를 이제 그 계속 갚게 되는 또 이분들은 보험료도 매우 높아요 지금 왜냐하면 계속 길에서 되게 위험한 이제 상황이 맞아요. 노출되어 있다 사고 보니까 위험성이 네, 높으니까. 일반 이제 그 운송보다 훨씬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그거를 갚는 거에도 큰 부담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법적인 보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기그워커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네. 때문에 네. 빨리 한번 좀 짚어봤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고 앞으로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지도 말을 봤는데 네. 끝으로
기그워커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구직자들이 네. 체감을 하게 될 텐데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요. 어떤 자세로 나서야 한다? 네, 일단 기워커 시대에 제가 드리는 5가지 조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5가지. 네, 5가지. 왜냐하면 기워커는 정말 편리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회사에 이제 그 흥망성쇠에 얽매이지 않고 평생 직업을 넘어서 본인의 인생 직업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조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5개명. 번째는 당신의 핵심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또는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못하고 있고 그것들을 최대 5개 정도씩을 꼭 정의를 하다 보면 네. 내가 갖고 있는 올곧은 전문성의 그 기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점을 보완하기보다 여러분들의 장점에 집중해서 예리하게 만드는 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시간보다 통계적으로 강점을 훨씬 더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증명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강점에 투자를 하시고요. 강점 어떻게 좀 저희가 약간 좀 네. 죄송하긴 한데 노무사님 같은 경우의 사례로 좀 네. 비춰봤을 때는 이제 어떤 강점을 좀 예리하게 만드셨고 네. 강점을 좀 저는 크게 2가지 강점이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누구를 괴롭힘도 해보고 제가 괴롭힘을 당해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좀 포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네이버 고슴도치 카페 스텝 같은 것도 해봤고, 와. 네, 그래서 뭐 고슴도치도 키워봤고요. 아, 진짜요? 네, 뭐 햄스터도 로보롭스키 햄스터, 펄 오. 햄스터, 뭐 마우스 햄스터 키워봤고, 거북이도 늑대 거북, 자라 거북, 뭐 붉은기 거북, 미시시피간 거북. 약간 설치류나 파충류 쪽을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키운 것들 보면은 다 조그맣고 약간 케어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케어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시면 사람을 케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의 강점 2가지를 그렇게 발휘를 해서 지금 직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좀 발굴을 네, 하셨으면 좋겠고 세 맞습니다.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을 넘어서 삶의 나만의 직업관을 찾고 그것을 인생 직업을 시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업관을 네, 녹여라. 인생 그래서 직업? 여러분들이 굳이 좋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강점과 핵심 역량이 도출됐으면 그게 어디에서 발휘될 수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게 비단 중소기업이더라도 오히려 향후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긱워커로 성장할 수 있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알겠습니다. 대기업 정규직도 안전하지 않다. 네, 나를 갈고 닦을 장소를 선택하라라고 말씀드리고 목욕탕 싶습니다. 아니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들어가도 전부 다 해고의 위험성도 매우 커지고 있어요. 예. 저희가 예전에도 다뤘다시피 저성과자 관리 이런 것들 하면 금방 나오게끔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꼭 대기업 정규직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갈고 닦을 그 장소를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취업을 접근하시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나의 역량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네, 곳이라면 맞습니다. 주저하지 말아라는 네. 말씀. 마지막 계명은요? 네. 그래서 매 순간 내 장점이 어떠한 가치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고민하라. 네. 내가 한번 정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강점과 가치를 연결시켜서 내가 어디 쓸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넘어서서요. 알겠습니다. 나에 네, 대한 이렇게 공부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5가지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정말 쉬워 보이지만 네. 정말 어려운 매일매일 고민해도 어려운 이 과제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인권살롱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